도리자리의 기업 분석 리포트! 안녕하세요, 도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트랜시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트랜시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자, 현대 트랜시스 연매출 7조 6,780억원, 영업이익 1,720억원, 당기순이익은 1,300억원. 자동차 부품인 변속기와 엑셀 및 시트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매출 규모가 7조로 약 적지 않잖아요. 이 정도 규모로 큰 것 치고는 아직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현대 트랜시스란 이름이 조금은 낯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대 트랜시스란 회사 이름이 2018년 자동차 파워트레인 시트를 만들던 현대 다이모스가 변속기를 만들던 현대 파워텍을 흡수합병하며 재탄생한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각설하고, 이번 시간의 주제는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태양인 국내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 상황과 드디어 시작된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부품업계가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현재 부품업계의 상황을 가볍게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업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상황을 잘 알아야겠죠. 부품업계가 잘 되기 위해선 후방산업인 자동차 생산량이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 기준으로는 연 400만 대 정도는 생산이 되어야 국내 내수 자동차 업계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품업계 입장에선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연간 생산량 400만 대가 결국 붕괴가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400만 대를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 351만 대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완성차 업체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 자동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고비용, 저효율 문제와 완성차의 판매 부진이 겹치면서 르노 판매량은 2019년 전년 대비 22% 감소, GM은 9.9%, 르노도 6.5%가 감소했고, 현대기아 역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시장에선 한때는 좀 잘 나가나 싶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판매량이 하락을 치면서 결국에는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죠. 하지만 이것은 작년까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의 수치이고, 코로나가 터진 올해 상반기를 다시 본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19.8%가 감소한 162만 7,534대로 최악이라 여겼었던 작년보다도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부품업계 입장에선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해야 할 상황이 오고 만 것이죠.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하향세를 겪으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자연스레 부품업계들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리안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중요 부품업체인 다이나맥과 근무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요. 최근에는 현대차 1자 부품사인 지코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부품업계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국내 부품업체 1위인 만도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원 20% 이상 감원과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올해 코로나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전체 생산직 대상까지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만도까지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단행할 정도로 지금 자동차 부품업계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것이죠. 이런 구조 조정을 받는 기업들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본다면 현재 국내 100대 자동차 부품사 중 55개가 지금 적자이고, 100개사 중에 83개사가 매출이 감소하고 증가한 곳은 오직 17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평균 영업이익률도 1%대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이익률이 2%도 안 되는 투자금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소위 좀비 기업으로 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면 좀만 더 버티면 다시 올라설 기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자동차 생산의 감소는 또 별개로 기존의 자동차 부품 시장이 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전기차죠. 자동차의 엔진이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전동으로 변하면서 기존의 부품 산업들의 지각 변동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전세계 전기 승용차 판매량은 2015년 45만 대에서 2019년 210만 대로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전기 승용차 판매는 2025년 850만 대, 2030년 2600만 대, 2040년 5400만 대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2040년에는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아예 앞지를 전망입니다. 그럼 이 같은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위주로 산업을 영위했던 부품업계가 당연히 부진할 것은 예상이 됐는데, 부품업계가 맞닥뜨릴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우선 가장 먼저 받아들일 문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기는 바로 부품기업들이 판매할 수 있는 부품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수는 약 3만여 개에 달하지만 현재 전기차는 1만 개에서 1만 5천 개 수준으로 최소 50%, 많게는 70%까지 필요한 부품이 줄어든다고 해요. 기존 부품업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품의 절대적인 종류가 감소하게 되면서 부품 시장 양쪽의 규모 축소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 그러면 전기차 시대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부품 개발하면 될 거 아니야? 뭐 부품만 따로 새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100대 부품회사 평균 영업이익률은 지금 1%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1만원짜리를 팔면 다 떼고 100원 버는 게 간당간당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하니 지금 미래차 개발에 투자 인력, 자금의 여력이 없을 뿐더러 결국 지금 전기차 시대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세계는 이미 전기차 R&D 경쟁이 한창입니다. 세계 1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는 매년 수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 파워트레인 솔루션 이악셀을 개발하고, 독일 GF 역시 전기차용 셰시, 모터, 변속기, 파워 일렉트로닉스 일체화한 M스타트를 개발하면서 전기차 부품에 대한 개발에 열을 띄우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현대 모비스를 필두로 전기차 부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2, 3차 계열사들이 사실상 전기차 R&D를 포기한 마당에 이대로 가다간 중요 전기차 부품을 모조리 해외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 자금을 집행하면서 현재 위기에 빠져있는 자동차 부품 시장을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지원금 자체로 얼마나 산업이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이 같은 부품 시장에서 현대 트랜시스의 합병은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라도 필연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락하는 자동차 부품 시장과 새로이 맞이할 자동차 전동화에 따른 부품의 신규 수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들과의 경쟁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의 틀을 깨는 부품의 혁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현대 트랜시스의 정말 다행인 점은 무기업인 현대 자동차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부품 분야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대 트랜시스의 최근 행보들을 살펴보면 이미 전동화 부품 수요에 대한 예측과 대응을 글로벌적인 시선을 맞추고 대응하고 있어요. 최근 현대 트랜시스는 중국 1위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와 파워트레인 부문이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중입니다. 비아디와 MOU를 통해서 향후 진행하는 비아디의 모든 신차 프로젝트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현대 트랜시스의 제품 라인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 지난 2018년 6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비아디 자동차 SUV 차량인 탕에 총 3,200억 원 규모의 변속기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시장 판매 목표를 2018년 25만 대에서 40% 증가한 35만 대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인 리비안과 1조 원 규모의 전기차 시트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리비안은 2019년 2월 아마존으로부터 7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포드로부터 5억 달러를 투자받은 현재 테슬라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전기차 업체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프로제와 MOU를 체결하면서 미래차 시트 개발 협업을 통해 미래 자동차 부품 기술에 대한 협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질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하며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량 400만 대 이비다가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기존 아성을 지키던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연이어 구조 조정과 회생 신청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힘듦을 고스란히 겪는 중입니다. 그로 인한 나비 효과로 인해서 2% 미만의 영업이익률로 인해 벌어들이는 돈도 없어 R&D에 대한 투자도 못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지금부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장 방어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라도 현재 부품 산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현대 트랜시스의 경우에는 계열사 합병 및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수주를 유치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 자체를 국내보다 글로벌로 진출을 도약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자동차 부품 시장을 현대 트랜시스가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와 글로벌 이 두 가지를 목표로 경영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 트랜시스의 비상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못한 기업 정보는 www.catch.co.kr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